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러나 뭐 생명과학2는 원래 이렇게 어렵게 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개 못 풀어도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과학2는 서울대를 가산점을 위해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등급을 2등급 정도까지 받겠다라고 해서 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점점점 이 2 과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1 과목은 사탐런 하는데 과탐은 그럼 줄어들잖아요. 근데 1 과목이 줄고 이 2 과목이 물투와 투, 생투, 지투가 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혹시 수험생 여러분들 새롭게 내년에 수능을 보려고 하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2027학년도까지가 이 제도의 마지막인데 혹시나 우리 어떤 과목을 과학을 공부해야 되지? 수능을 시험 봐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2 과목, 특히 생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일단 뭐 제일 어려운 거는 그 정보 분석 문제 18번에 코돈표 가지고 정보 분석하는 문제가 이제 시간이 세월아 네월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선생님도 코돈표를 외우지 않은 친구는 18번 하나를 버리고 풀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문제 집중해도 30분 동안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예.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서울대 의대는 뭐 너무 쉬워서 그냥 다 풀겠지 전혀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를 준비해서 뭐 생투, 화투 이렇게 하는 친구도 이게 다 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도 18번 마지막에 풀다가 이게 뻑뻑해가지고 다 못 풀고 하나를 찍거나 그런 친구들도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합격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돼요. 알았죠? 2024학년도에서 전국에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친구가요. 화투, 생투를 했고요. 국영수 뭐 다 맞았죠. 모든 과목 다 맞았는데 생투 하나 틀렸죠. 생명과학2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학2도 계산이 많지만 그 화학2보다도 오히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과학2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게 18번. 그 다음에 하디-바인-브레케 법칙도 꽤나 시간 걸리죠. 이게 뭐 계산력이 굉장히 빠르다 하더라도 조건이 여러 개 왔다 갔다 귀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벌써 이 조건만 해도 한 4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5분은 걸려요. 이 16번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작지만 12번 복제 과정에서 ATC 구하는 거 이것도 약간 산수적인 건데 이것도 시간을 한 3분은 최소한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개가 다 푸는데 거의 한 10분이 넘게 걸려요. 요 3개 다 푸는데 최소한 10분 이상은 10분에서 한 15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머지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면요. 할만합니다. 심지어 그 유전자 제조업 기술마저도 할만해요. 20번도. 자,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린네, 레이웬, 훅. 우리 꼼꼼하게 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였다. 이게 누구죠? 레이웬 훅이에요. 그죠? 1673년 정도 됩니다. 동식물의 체계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린네죠, 린네. 1793, 1793년 해가지고 홀수년도인데 이게 1753, 1753년에서 린네예요. 되게 옛날 사람이죠. 그다음에 코우는 1800년 말 또는 1900년 초에서 파스테르 근처의 세균학자예요. 세균 감염서를 얘기했죠. 모든 병은 세균에 의해서 걸린다. 그리고 세균이 병원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균학자입니다. 감염 어떤 과정의 과정을 찾아냈던 사람이에요. A는 레이웬 훅이다. 맞죠? B는 린네로서 이명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 이거 되게 유명한 연도 나오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누구예요? 네, 1628년 하비입니다. 하비. 이거 아니죠. 여기하고 다르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에 4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도도 좀 알아두시고 한 10년도까지는 기억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2번 표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 이건 이제 탄수화물이네요. 가는 탄수화물이고 이거 효소의 주성분이니까 단백질이고 이건 이제 DNA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탄수화물 리보솜에서 나이합성이 일어난다 맞고 기본 단위는 니클레오타이드다. DNA니까 뭐 다 맞죠. 답은 5번. 3번.
단순확산, 능동수성, 촉진확산을 골라보래요. 가나다를. 막단백질이 이용된다. 그럼 막단백질이 이용되지 않는 다가 단순확산이고 가와 다에 의해 물질이 고농도, 저농도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 능동수성이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나는 능동수성. 그렇죠? 네. 가는 그럼 촉진확산. 가는 촉진확산이 맞고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이 여기는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죠. 고농도로 펌프를 통해 농축해 놨습니다.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이동하는 것은 네, 촉진확산이 촉진확산.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바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다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 다는 단순확산입니다. 잘못 체크한 사람들. 답은 1번. 이것도 쉽죠. 뭐 첫 번째 페이지는 아주 뭐 한 2, 3분 내에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림은 가수분해 요소 X에 의해 반응. 효소가 어렵지 않게 냈어요. 생성물의 총량을 나타낸 건데 조심할 건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래프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가 X축이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인지 시간에 따른 총 생성량, 생성물의 양의 그래프인지 이거는 시간에 따른 총 생성물의 양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예요. 기울기가 반응을 하죠. 반응. 이 반응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반응을 더 진행시키려면 기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반응 해가지고 오케이? 자, 기억은 효소를 넣으면 안 되지. 기질을 넣어야죠. 기질을. 그러니까 그거는 기질의 농도분의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때는 효소가 모든 효소들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추가로 넣어야 되지만 여기는 기질을 넣어야 되는 거죠.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자, 이거는 반응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높다. 여기는 기울기가 있잖아요. 근데 T4는 반응이 끝난 거죠. 이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와 T3일 때 어떻게 돼요? 같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효소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기질의 농도니 저해제니 또는 효소의 농도니 아니면 온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충돌 횟수만 바뀌는 거죠. 답은 2번. 5번. 그림은 종 A가 1회 종분화 과정을 통해서 종 B로 분화되는 거다. 근데 이제 먼저 A가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격리가 바다가 생겼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A가 B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분화예요. 이소적 종분화라고도 하죠. A와 B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다른 종이니까 A와 B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고 A의 유전자 풀은 B의 유전자 풀과 다르다. 다른 종이니까 유전자 풀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은 종에서도 유전자 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군이 다르면. 원래 여러분 진화에 다니는 종이 아니라 개체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개체군, 미국 개체군 모여서 자유롭게 교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RH-가 1%밖에 안 됩니다.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 RH-가 15%예요. PQ가 달라요. 그죠? 그런 건 유전자 풀이 다른 거죠. 같은 종에서도 유전자 풀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체군이 다르니까. 종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속에 개체군이 있는데 진화의 단위는 종이 아니라 개체군입니다. 어쨌든 이건 종도 다르니까 아예 풀이 같을 수가 없죠. 지적 격리 이전에 A와 B가 분화되었다. 이 지리적으로 격리 전에 A와 B가 분화됐어요? 격리된 후에 바뀌었죠?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다음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복제동물 X를 만드는 실험이다. A, B, C는 같은 종의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래요. 서로 다른. 핵이 제거된 A의 기억에 B의 니은으로부터 추출한 핵을 그럼 이게 이제 체세포의 유전자로서 이건 핵이죠. 이게 핵을 얘한테 난자한테 넣어야 되겠죠. 난자한테 넣고요. 배양해서 A를 넣는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난자고요. 난자 핵은 제거해 버려요. 대부분의 유전 형질은 B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제 동물은 B를 복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A를 C의 자궁 여러분 C의 이 대리모예요. 대리모. 이 C는 대리모로서 전혀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A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DNA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기억은 난자고요. 니은은 체세포의 핵이게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핵치환 기술 그래요. 난자의 세포질에다가 핵을 없애버리고 N을 없애버리고
체세포 ENA를 넣어준 거니까 X는 B를 복제한 동물이다. X는 B를 복제한 동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체세포 유전자를 줬으니까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핵은 유전 물질을 갖는다. 뭐 당연히 DNA를 갖고 있잖아요. 또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을 갖는다. 맞죠? 뭐 이건 뭐 리소즘은 세포 내에서 그냥 거저 먹기는 10초면 풀겠네. 답이 5번. 자, 8번. 그림은 원시 생명체의 출현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순서할 때 좀 너무 빨리 달리다가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30초도 안 돼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풀다가 막 하면 안 돼. 누가 제일 먼저 줘요, 여러분? 최초의 원핵생물이에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에요? 최초의 진핵생물이에요? 최초의 진핵생물은 좀 뒤겠죠. 최초의 진핵생물은 뒤쪽이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먼저예요? 네, 최초의 원핵생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무산소흡 종속 영양도 원핵생물인데 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흡 세균 하면서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나 막진화설로 진핵생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아직 원핵생물이니까 핵막이 없고요. 니은은 광합성 세균이니까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소비자나 분해자를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고 광합성하는 애들은 독립영양생물이니까 일시기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포도당합성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여기서 시간 걸리는 게 조금 나왔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뭐 중킬러 중에 한 2분이면 2, 3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연습을 여러분 꽤나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어떤 세포에서 복제 중인 이중가닥 DNA에 대한 자료이다. 1과 2는 각각 36개의 염기로 구성된 복제 주형 가닥이며 서로 상부적이다. 1과 2 중 하나의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 A, B는 각각 5-말단과 3-말단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맨날 이걸 물어보던 걸 미리 줬어요. 약간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36개니까 이거 선도가닥이죠. 새로 만들어진 선도가닥이고 니은과 디귿은 각각 18개인데 디귿이 먼저 만들어지는 지형가닥, 니은이 나중에 만들어진 지형가닥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머가 X, Y, Z가 있는데 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이 X, Y는 상보적이며 중요한 건 여기서 조건이 왜 없죠? 아, 밑에 있군요. 자, X만 퓨린 계열의 개수가 피리미딘 계열보다 많대. X만. 그렇죠. X만 많대. 그러니까 이거 알겠죠? 이게 선도가닥 36개로 되어 있고 이게 지형가닥, 지형가닥인데 여기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쪽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풀리고 있으면서 여기는 쭉 가고 있고 다시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좌우는 얘기 안 한 겁니다. 또 이거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네요. 5-냐, 3-, 3-5-냐니까. 자, 첫 번째는 이쪽 5-로 잡아봅시다. 이제 선생님은 해설 강의 해주는 거니까 다 해줘야죠. 원래 실제로 풀 때는 5-3-를 했는데 모순이 없어. 그럼 좀 쭉 가야죠, 사실은. 이쪽을 5-로 잡고 이쪽을 3-로 잡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거꾸로 3-에서 쭉 다른 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5-가. 그지? 그러면 얘를 주형으로 해서의 프라이머는 여기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를 주형으로 한 프라이머는 5개니까. 자, 프라이머는 좀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리고 18개면 어디서 잘라지죠? TT 사이에 잘라져요. 이 잘라놔야 돼, 선은. 이 딱 중간이니까. 그럼 여기서의 프라이머는 뭐가 되냐면 5-C, G, A, U, A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프라이머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인지 Y인지 Z인지 모르지만 지금 A를 5-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얘를 주형으로 했을 때 여기에 상부조 만들어진 게 요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U 5- 프라이머가 U, C, G, A, G 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이게 X인지 Y인지 Z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선도가닥이었으니까 이거는
아니 이제 선도가닥이 이제 주여가지고 모르니까 둘 다 해줘야 되겠네. 자 이거는 이제 요거를 만약에 선도가닥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걸 선도가닥으로 해서 얘가 만들어진 게 선도가닥이 아니라 이걸 지연가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로 쭉 이렇게 가고 저쪽에서는 일로 오면서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다 따져서 개수를 맞춰봐야 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상보적인 게 얘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에 상보적인 얘가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붙어서 쭉 가다가 이쪽을 지연가닥이라고 잡아봅시다. 여기를 기역으로 잡고 여기를 니은 디귿으로 잡으면 여기서 또 다시 O-A 이거의 상보적이니까 U, A, G, C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퓨린 계열이 X에서만 더 많아야 되는데 피리미딘 계열보다. 근데 얘는 이것도 퓨린이 3개 있고 이거 피리미딘 2개 이것도 3개나 있잖아. 그치? 이것도 3개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만 그러라고 했는데 하나만 알았죠? 퓨린 계열의 개수가 피리미딘 계열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만 많은 게 아니네. 그치? 이렇게 되면 하나만 많은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그러면 만약에 얘를 그냥 선도가닥으로 잡아주고 안 되는 거 찾는 거죠. 참. 이렇게 선도가닥으로 잡고 여기를 쭉 가는 이걸 이제 지연가닥으로 만약에 잡으면 여기서 또 A, G, C, U, A 뭐야 이것도 또 퓨린이 3개나 되고 피리미디 2개니까 이거는 선도가닥, 지연가닥, 선도가닥을 위아래로 바꿔도 안 되네요. 따라서 얘는요. 뭐가 틀렸어요? 5-3-가 틀렸던 거예요. 이쪽은 3-였던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게 프라이머가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3-고 여기가 5-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또 하나의 다른 주형은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만들어지는 아까 여기 잘라냈죠.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요? 상보적인 프라이머가 이제 붙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다시야? 5-A, G, C, U, C.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에 대해서 밑으로 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위로 붙으면 여기 안 되죠. 근데 요거 됐고 그다음에 일로 쭉 가다가 또 얘도 그러면 요거에 상보적으로 A 요걸 만약에 지연가닥 만들어주는 쪽이라고 한다면 U, A, G, C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요쪽이 선도가닥이 되면서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G, C, U, A, U 이렇게 이제 선도가닥, 지연가닥, 지연가닥인데 이게 되는군요. 이게 되네요. 이게 안 되는 걸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 퓨린이 하나, 둘, 3개고 요거는 2개고 요것도 2개니까 X만 2개다. 이게 이제 설정 이제 원래 이게 풀다가 그게 되면 그냥 쭉 가야 돼. 이걸 막 아닌 경우까지 다 따져서 할 시간이 없잖아. 그지? 나는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돼가지고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답인데 좀 이따 다시 올 거야. 그럼 거꾸로 여기가 이제 쭉 선도가닥이 되고 쭉 가는 선도가닥이 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가 지연가닥이었으면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제 요거에 대한 상보적에 다시 상보적이니까 얘하고 비슷하게 U, C, G, U, U 아니죠. A, U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하게니까 T로 U로 바꾸면 되지. 이게 봐 이것도 2개잖아 퓨린이. 이것도 퓨린이 2개고 이것도 퓨린이 2개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맞는 거였어요. 이해하죠? 방금 했는 게 맞아서 여기서 얘가
선도 가닥 쪽을 만들게 하는 주형이었고 윗 가닥은 지형 가닥을 만들게 하는 주형이라서 A, U, A, G, C 이렇게 돼서 결국 얘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가 아니라 요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O-AUAGC. 그럼 이거하고 상보적인 것이 Y라고 그랬으니까 3-UAU, 3-UAU.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5-니까 3-UAU. 상보적이네. 그치? UAU, CG, 여기는 AUA, GC. 이게 Y고, 그 다음에 이게 Y. 그 다음 여기는 Z네. 그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끝났어요. A는 5-말단이 아니라 3-말단이었고, X는 디귿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선도가닥이니까 선도가닥 쪽을 만들어내는 건, 기역. 기역의 프라이머가 Y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벌리면서 하는 거니까, 디귿의 프라이머가 X죠. 그죠? 맞네요. 그러면 이제 니은의 프라이머가 Z가 되는 거죠. Z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몇 개냐? Z에서 사이토, 여기 있잖아. Z라는 건 요거예요, 이거. 하나, 두 개네요, 두 개.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막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습니다. 막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 프라이머 근처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 5-3, 3-5 선도가닥, 지형가닥, 니은, 디귿, 디귿, 니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충분히 3분 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 푸는 친구들 정말 2분이면 풀고 그다음에 한 1등급 언저리까지 가는 친구들은 한 3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자, 그 다음 10번. 그림은 세포호흡에서 일어나는 과정 1, 2, 3을 일단 ABCD가 과당이인산, 아세틸 코엔자민, 포도당, 피루부산 중에 하나고 그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ADP, ATP, CO2, NA. 그래도 요번에는 천만다행히도 물질 대사 파트에서 아주 정말 뭐 속된 말로 지랄 같은 문제는 내지는 않았어요. 막 TCLO나 그런 걸로 막 정말 발효가지고 그냥 어떤 물질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것만 신경 쓰게 하는 것은 좀 덜 내서 저는 이 정도 모의고사 문제면 보통 우리가 연습했던 모의고사 정도로 내지 않았을까. 보통 이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고난도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여기는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과당 2인산이나 포도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과당 2인산인데 포도당이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얘가 얘로 1대1로 바뀌는 건 이건 다 육탄당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얘한테 포도당을 주고 얘는 A는 과당 2인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 개수와 요걸 가지고 그렇게 찾아야 돼요,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야?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 될 땐 ATP를 소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TP를 소모하니까 ADP가 생성되는 거죠. 그죠? ATP를 소모하니까 ADP가 생성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과당 2인산을 딱 집어넣고 이 두 개, 근데 얘가 또 이어져서 일로 가네? 그럼 나머지 물질 중에서 피루부산하고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피루부산으로 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루부산이고 이건 아세틸 코엔자임 A잖아. 그죠? 이건 피루부산이고. 그럼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 될 때와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 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뭐야? 그쵸? 이때는 NAD, 기억은 NADH였습니다. NADH. 그리고 NADH 말고 저 위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4ATP죠. 4ATP.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2ATP 플러스 여기서 4ATP이기 때문에 이거 4ATP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디귿은 여기는 C3인데 여기 C2니까 1CO2죠. 1CO2. 그죠? 1CO2죠. 여기는 둘 다 여기는 2, 여기는 2고 여기는 그대로 1이지만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에서 생성되는 기억의 분자수는 얼마야? 2고 그 다음에 니은의 분자수는 4니까 이거 진짜 조심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틀렸을 것 같은데 기억 조심하면 되는데 2고요. 틀렸고 2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NADH가 만들어지니까 탈수소
탈탄산 둘 다 일어났죠. 3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해당 과정 초창기 과정인데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는 해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땡.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답은 그래서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답이 2번이었어요. 됐죠? 나는 이거 쉽게 내줘가지고 난 너무 고맙던데, 그지? 고난도 문제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막 3, 4분 끌기 하면 정말 짜증나잖아 원래는. 그런 문제 몇 개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정도는 진짜 편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TCLO를 아주 어렵게 내면 난리 나는데 아주 쉽게 줬어요 이 정도면. 자 11번. 광일계, 광이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반응 중심 색소는 P680이다. 그럼 광이계죠.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건요. 광이도 관여하고 광일계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특징이 두 개가 있는 건 A는 광이계고 얘는 광일계가 되면서 하나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광이계입니다. 틀렸고 A는 0이 아니라 한 개고 B에는 엽록소가 있다. 그런데 광일계든 광이계든 다 반응 중심 엽록소 A고 안테나 색소도 대부분이 엽록소니까 뭐 답은 3번에 뭐 10초면 풀겠네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끌어지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수학 산수를 굉장히 방정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나 많이 나오던 형태니까 이제 준비는 됐죠. 그래서 자, 빨리 안 풀리면 다른 문제를 먼저 쭉쭉쭉쭉 풀어가지고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이제 16번, 18번, 그 다음에 지금 12번도 넘어갔다가 나머지 문제는 할만하거든요. 그럼 이제 20번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할만한 12번 또 16번 그 다음에 18번 중에 이렇게 자신 있는 거 하다 보면 이제 촉박하죠 시간이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30분 내에 다 푸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1등급 컷은 한 44점 내지는 45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등급 컷이 어때요? 확 떨어지죠. 2등급 컷은 한 39점 정도. 40점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39점에 38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표준 점수는 굉장히 높고 다 맞았을 때. 자, 일단 X1과 X2로 X를 만들고 있고 Y가 전사된 RNA인데 X의 반이란 얘기니까 결국은 한쪽을 주형으로 해서 한쪽이 딱 다 만들어진 RNA다 이 얘기죠. X에서 염기간 수소 총수는 280. 자, 이게 280인데 총 몇 개를 주질 않았어요, 지금. 염기쌍이 몇 개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거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부정방정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잘 풀죠. 기억의 개수는 니은의 개수의 2배인데 구안인과 타이민 중에 하나고 X1과 X2에서 퓨린 계열과 이게 X2에서 퓨린 계열 5분의 3. 이건 뭐야, 이거? X1과 X2에서 퓨린계의 피리미딘 계가 예를 들어서 얘가 5K면 얘는 3K고 그러면 이게 원래 상하보적이니까 여기 퓨린이면 항상 퓨린계와 피리미딘계가 A에 T가 G에 C가 상보적이니까 그럼 얘는 5K가 되고 얘는 3K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이게 이제 배수로 올라가는 거야. 12, 2배를 하면 12, 14. 다음 18분의 3을 곱하면 21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건 n으로 곱해보자. 6n, 7n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거부터 이제 지금 구안인과 타이민의 개수를 잡는데 2배를 했으니까 자, 첫 번째 x 전체에서야 이게 그치? x 전체에서 구안인과 타이민이 2배니까 기억 니은을 기억은 니은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가정을 틀린 걸 먼저 해보자. G가 T의 2배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G가 T의 2배. G는 2N. 그럼 T는 N.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2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런 8K, 이건 이제 KK 잡아가지고 8K라든지 280개 이런 걸 맞추려고 하는 거야. 수소결합수를.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에서의 GC%가 2N개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G가 요 X1도 있고 X2도 있으니까 여기에 G 이걸 다 합친 거지. 그런데 여기 G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G는 여기가 C가 되니까 이게 G10%야. 그 다음에 A하고 T가 결국은 또 N이죠. 그러면 이제 수소결합수가 어떻게 되냐면 수소결합수 요 280을 맞춰보는 거죠. 여기는 3을 곱하니까 6N 더하기 여기 2를 곱하니까 2N 하면 280인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자연수가 안 맞아. 8N 이퀄 280 이거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280을 8로 나눠봐. 응? 8, 3, 24 8, 3, 24 8, 5, 40 35 맞네. 아, 이건 모순이 아니네. N은 35네. N은 35. 근데 N은 35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건 맞는데 이건 35가 되죠. 이거는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끝나는 건데 그건 모순이니까 N은 35가 되고 이거 착각해 선생님. 이거 N은 35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넣어봐야죠. 여기다가 얘네들의 총 개수가 그럼 몇 개야? 쌍수가 8K 쌍이죠. 8K 쌍. 여기가 3K, 오케이. 8K 쌍수야. 8K 쌍수. 그지? 그럼 8K 쌍수를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넣으면 여기는 70, 여기는 35.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70쌍, 35쌍이니까 105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X1 있고 X2가 있으면 여기 G를 다 더한 거니까 그 G가 결국 C의 개수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이쪽에 G가 있으면 이쪽은 CCC가 되니까 그게 결국은 한쪽에서의 GC 쌍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T의 쌍수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5를 8로 나누는 게 안 되네. 여기서도 8이었고 여기서도 8이었네. 둘 다. 8일은 8, 25, 83, 24 이게 점이 나오잖아. 소수. 그지? 그럼 여기서 이게 소수 개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모순이 된다. 그렇죠? 이쪽에 8K 쌍이 나오니까 8K니까 8K 꼴 총 105개를 만족해. 이게 N이 35니까 넣어주면 70개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35개. 그럼 결국 105쌍이 되는 거예요. 105쌍. G10%가 30, GC가 30, 70, AT가 35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바꿔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패턴은 똑같아.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T고요. 여기 G죠. 됐죠? 여기 T고 이게 G입니다. 그럼 수소결합 다시 해보세요. 2는 4. AT 쌍이 2N개라는 거니까 X에서 그 다음에 3N 이것도 맞춰요. 또 282 7, 4, 28 7N은 28이니까 이것도 떨어지긴 떨어지네. 7N은 280이면 이번엔 35가 아니라 40이네. 40. 47, 28이니까 N은 40으로서 요거 80개 이것도 8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80개 이거는 40개 여기 80 여기 40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로 돼 있다는 거야? 한쪽이 120개 총 240개로 돼 있는 거지. 이해가요? 한쪽에 그러니까 이 G를 다 합쳤을 때 이쪽이 여기하고 다 합친 게 40이야. 그러면 C도 다 합친 게 40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응. 그 다음에 T가 80이니까 A도 다 합치면 8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 이건 X니까. 이건 X니까. 그러니까 120개, 120개로 120쌍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전체. 이거 뭐 문제 풀 수 있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니은 X의 뉴클레오타이드 총 개수는 120쌍이니까 총 240개로 되어 있는 거고 각각 얘도 120개, 얘도 120개, 얘도 120개야. 둘 다. X1, X2, Y까지. 됐어? 그러면 120으로 얘네들을 분배해봐. 8K잖아. 8K분의 3K, 8K분의 5K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5로 곱하면 되겠네요. 15로 곱하면 45, 15로 곱해야 되죠. 15로 곱하니까 45, 75. 얘는 45, 75. 얘는 75, 45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2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y만 분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y만 분석하면 되겠네. 이게 120개 맞죠? 자, 그 다음에 y에서 a가 7n, c가 6n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도 항상 요게 AT, GC의 비율이 똑같거든요. AT, GC의 비율이. 지금 X에서 AT가 몇 쌍이야? AT가 80, GC가 40이지?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돼 있어, 얘네들도. X에서 이 총 AT% 또는 GC%가 있다. 그럼 그 GC%는 X에서도 GC%, X1에서도 GC%, X2에서 GC%가 다 똑같고 Y에서조차도 GC%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총 120개인데 그중에 GC를 합한 게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 되니까 G는 40 빼기 6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야 40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T는 80. 80에서 7n을 빼는 개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n으로 계산한 ATCG 비율이야. 개수야, 개수. 그죠? 이게 개수야. 그럼 이것도 지금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영된 것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 퓨린 계열을 계산해 봐. 뭐 피리미딘 해도 좋은데 요 퓨린을 해 보면 요거 더하면 Y에서 퓨린을 더하면 이거 2개 더하면 되죠? 2개 더하면 7n 더하기 40 빼기 6n. 그럼 n 더하기 40이네. 퓨린 개수가. 근데 n이 말이야. 여기 n이 이게 7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n이 7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7을 넘어가면 이게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n의 최대값은 5까지야, 여러분. 여기에다가 1, 2, 3, 4, 5까지가 최대값이야, 이게. 5까지. 그렇지? 6을 넘어가게 되면 이 개수가 120을 넘는단 말이야. 6을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7을 집어넣으면 7보다 작은 숫자. 7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이 숫자가 저기서 어떤 거하고 딱 맞아. 퓨린 계열.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 퓨린 계열이. 여기다 퓨린 계열을 이코를 넣으면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사된 RNA니까 이 RNA하고 퓨린 계열이 똑같다면 걔는 뭐야? 똑같은 건 비주형이고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반대로 되는 거는 주형 가닥이지. 그지? RNA 전사된 것에 퓨린 계열 똑같고 피리미드 계열 똑같으면 그건 비주형이. 비주형은 TU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 RNA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넣어봐. 여기다 75 넣어보고 45 넣어봐. 누가 맞는지. 여기다가 퓨린 계열로 그럼 같으면 걔는 비주형이야. 75를 딱 넣어봐. 그러면 n이 35란 말이야. 그러면 35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잖아. 아까 n은 몇 가지를 했어요? 몇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7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 6까지란 말이야. 6까지. 5까지가 아니라 6까지구나. 6까지. 5까지가 아니라 6까지. 6, 6이 36이니까 저기 1, 2, 3, 4, 5, 6, 6까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 따라서 n 플러스 40 이퀄 45개. 그러면 n은 얼마?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45가 되면서 요거하고 똑같다는 건 얘가 비주형이고 얘가 주형인 거지. 얘를 틀로 해가지고 전사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억에 y는 x2로부터 전사된 거야. 니은을 아까 풀었고 그러면 이제 n에다 5 집어넣으면 끝난 거야. 얘. n에다 5 집어넣으면 아까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했잖아. 원래 이제 잘 안 되면 1, 2, 3, 4, 5, 6으로 쭉 올라가다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입법으로. n에다가 1, 2, 3, 4, 5, 6, 7, 8 해 집어넣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여기는 여기 몇엔 내가 뭘 지웠어 지금. 여기 7n. 그러니까 35개. 그 다음에 30개. 그럼 합쳐서 80개니까 45개. 그 다음에
10개. 합치면 40, 80, 120 딱 맞잖아. 오케이. 그럼 Y에서 구한 인의 수는 30개가 아니라 10개네, 10개. 오케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지수를 잘 둬서 부정방정식으로 숫자를 때려 맞추는 거야.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귀찮죠. 예. 아주 어려운 개념보다는 산수적인 귀찮음이에요. 귀차니즘 문제죠. 답은 그래서 이게 몇 번이에요? 니은밖에 안 만해. 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데 기억도 이것은 다 틀렸네. 자, 됐고 그 다음 넘겨서 세 번째 페이지 13번. 야, 이거 세포호흡도 맨날 나오던 문제 냈어요. 뭐 나왔어요 이거? 우리 그 호흡저해제 독극물 나왔잖아요. X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동되는 촉진확산을 차단하는 거고, Y는 전자전달을 차단하는 거고, Z는 이거 제일 유명한 거잖아. 내막의 인지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새어나가는 걸 방해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산소 소모가 엄청나게 진행시키는, 산소가 막 고갈되게끔 하는 독극물이죠. DMP라고 하는 짝풀림제. 배양액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사람의 세포를 넣고 처음에 X를 먼저 넣었네. 일단 이거 넣었다고 해줬네요. X를 일단 넣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A, B인데 얘가 YZ냐 ZY냐. 근데 소비된 산소량이다. 남아있는 산소가 아니라 소비된, 알았지? 그러면 소비된 산소가 확 늘어나는 게 누구여야 돼? 소비랬잖아. 남아있는 산소가 아니야. 또 이렇게 항상 자료를 너가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알았지?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소비된 산소의 양이 확 증가하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네, 바로 DMP라고 하는 짝풀림제 Z를 넣어야 돼요. Z. 그럼 여기 이제 Y로 전자전달을 방해하는 물질을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산소 소모가 안 되는 거야. 자, B는 Y다. 맞죠? 구간 2에서 물이 생성된다. 여러분 얘를 넣기 전에 여기까지는 전자전달이 엄청 빨라져요. 왜냐면 산소를 막 소비한다는 건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잖아. 전자전달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맞고. 자,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분의 기질의 수소이온. 자, 이게 수소이온 농도다. pH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1에서가. 자, 그럼 1에서면요. 여기는 지금 꽉 찼어요. 꽉 찼어. 꽉 차가지고 수소이온 농도, 그러니까 일단 pH를 선생님이 좀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pH가 기질은 8, 여기가 4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4, 8이었는데 누구분의 누구야? 막사이 공간 4분의 8이었는데 구간 1에서는 얘가 이제 꽉 찬 얘를 엄청나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농도차가 되게 심해졌죠. 이렇게 농도차가 심해졌는데 촉진 확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pH로 따지면 3분의 9 pH로 따지면이야. 그 다음 이쪽에는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냥 비슷해지는 거야. 바깥쪽과 안쪽이. 그러면 6분의 6. 그럼 현재는 pH로 따지면 왼쪽 값이 더 크죠? 그런데 이건 pH고 수소이온 농도는 거꾸로지. 수소이온 농도는 더 작은 거지.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작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수소이온 농도로 개념을 외워가지고 했으면 좋고요. 보통 pH로 그냥 선생님이 이제 대입법으로 풀어라라고 하는데 이 대입법에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은 수소이온 농도로 나오면 다시 뒤집어야 된다. 다시 반대가 된다. 왜냐면 수소이온 농도와 pH는 반대잖아.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pH는 줄어드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pH는 커지는 거니까. 됐지? 답은 그래서 기억니은의 3번이 되는 거야. 됐지? 14번. 고사리, 우산이끼, 장미. 자, 제일 먼저 누구를 뜯어내야지 맞죠? 우산이끼를 뜯어내야 되는 거지. 이거 선택 비관다발식물인데.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고사리와 장미 중에 하나인데 고사리는 관다발 비종자식물이고 장미는 종자식물로서 그러면 C방과 관다발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장미란 말이야. 동물의 분류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식물의 분류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그럼 얘는 고사리고 얘는 우산이끼로 둘 다 없죠. 관다발도 없고 C방도 없고. 그죠? C방이 있는 게 바로 장미로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A에다가 고사리를 넣고 여기는 장미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A는 고사리 맞고 소나무는 니은을 갖는다. 그런데 이 니은이 결국은 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C방인데
미씨는 장미도 있고 소나무도 있죠. 근데 그 미씨를 씨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속씨예요. 근데 소나무, 은행나무는 미씨가 있지만 씨방이 없죠. 그래서 미씨가 겉에 노출되어 있는 거시식물이잖아. 없어요. 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사리와 우산익기의 유형관계는 고사리와 장미의 유형관계보다 멀죠. 얘 둘이가 더 가깝죠. 답은 1번입니다. 기억밖에 안 맞아요. 자, 15번. 다음은 어떤 동물의 세포 1, 2, 3, 4에서 유전자. 이것도 이제 전사인자인데 아주 까다롭게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내줬습니다. 이 정도면. 자, 분석해 보면 일단 여기 유전자가 가나다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A, B, C, D가 있고 이 A, B, C, D에 붙는 전사인자는 X, Y, W, Z 이렇게 있습니다. W, X, Y, Z.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가 결합해야 되고 여기도 두 개가 결합해야 돼요.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해도 전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O에서는 WZ까지 4개 중에 2개만, 여기 2개만 발현돼야 돼요. 2개만. 알았죠? 자, 같이 한꺼번에 봐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서는 2개가 뭐가 전사인자가 발현돼서 두 곳에 붙어서 다 가나다가 발현됐대요. 그러면 두 곳이 어딜까요? AB? 그럼 AB면은 이제 요 2개만 발현되고 마는 거죠. CD? 그럼 얘만 발현되고 마는 거죠. BD? 그러면 이제 BD는 얘 발현되고 얘 발현되고 끝나는 거죠. 결국은 AD여야 되겠네. AD라면 얘도 발현되고 얘도 발현되고 얘도 발현되잖아요. 왜냐면 얘는 2개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발현된 전사인자 2개는 어디에 달라붙는 거냐면 AD에 달라붙는 거예요. 알았죠? X와 W, X, Y, Z 중에서 그 다음 이제 분석해봐요. 여기서 발현된 게 하나야. Y. 그럼 근데 Y가 얘만 발현됐으니까 이거는 A 아니면 B겠죠. A or B죠. A or B만 하면 얘는 A만 돼도 둘 안 되고 B만 돼도 얘는 안 되고 당연히 얘도 안 되잖아. 하나만 결합하니까. 근데 W하고 Y가 발현됐더니 나다가 발현되고 가는 발현이 안 됐대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면 되고 얘는 A, D면 아까처럼 세 개가 모두 발현되니까 A, B겠네. A, B. A, B에 달라붙는 전사인자였겠네요. 여기는 A, B. 그럼 공통된 게 뭐야? A, B 그때 상관은 없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가는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A, B가 붙는 건데 아직은 상관이 없네. 그 다음에 W하고 Z를 했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나는 발현이 안 되고 가다가 발현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CD를 하면은 얘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A씨겠네요. AC. 여긴 A씨겠네요. 여기서 공통된 걸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공통된 건 결국은 여기는 지금 Y가 없으니까 B가 Y겠네. 그럼 얘가 B가 Y가 달라붙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고 그러면 얘는 W는 A에 달라붙는 거고 얘가 W가 A에 달라붙는 거니까 Z는 C에 달라붙는 거고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이제? D 남았네요. D.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발현돼야 되고 A에 달라붙는 W가 발현돼야 되는 거죠. 끝. 그럼 BD가 발현되면 그러니까 BD에 있는 AY, XY가 BD에 결합하면 전사인자 XY가 BD에 결합 요거니까 얘는 발현 안 되겠네. 발현 안 되고 BD니까 요거하고 이건 발현되겠네. 됐죠?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W는 A에 결합한다. 네, 맞고 기억은 동그라미나 X가 되겠죠? V에서 O가 발현된다. 그래. V는 W하고 X가 발현된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전사인재 치고는 굉장히 이 정도면 쉽게 된 거예요. 딱딱딱딱 조건을 서로 비교하면 바로 W, X, Y, Z가 A, B, C, D 어디 달라붙는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죠. 제가 볼 때 이게 두 번째로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되니까. 뭐 근데 이제 산수적으로 굉장히 빨리 보는 친구들은 이런 게 차라리 낫죠. 편하죠. 뭐 정보 분석 문제보다는 ATCG보단.
코돈표보다는 1, 2 각각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이주되는 집단이고 1, 2를 구성하는 개체수는 같고 다른 상념 색채 있고 우열을 안 줬습니다. 그죠? 우열 관계가 분명한데 가는 A,A-이고 나는 B,B다.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순서대로 해요. 유전자형이 기억인 개체수분의 A를 가진 개체수가 1에서는 4분의 5고 2에서는 9분의 7인데 이게 A, A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PQ로 상정을 해야 돼. A와 A-를 그냥 PQ로 일단 놔보자. 얘 빈도를.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직 몰라. 알았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얘도 유전자형을 지금 그냥 우열이 몰라도 풀 수 있어 이거는. A를 가진 애가 AA가 있고 AA-가 있고 A-A-가 있잖아. 그리고 얘가 AA냐 A-A-냐 그리고 이게 1에서가 2에서를 줬으니까 다 멘델 집단이기 때문에 자 원래 이제 하나 첫 번째 해보면 둘 다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A-A-를 해볼게요. 그럼 A-A-면 이게 P제곱이고 이게 2PQ고 이게 Q제곱이니까 우열은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우열은 몰라. 이게 지금 이게 우성일 수도 있고 열성일 수도 있고 우성일 수도 있고 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A-A라고 아니 AA라고 한다면 AA라고 해야 되겠네. 차근차근 AA라고 해야 되겠네. AA라고 하면 AA는 얼마야? P 제곱분의 이게 안 나온다. 맞아. P 제곱분의 그다음에 A를 가진 개체수는 P 제곱 플러스 2PQ죠. 그죠? 이게 4분의 5. 이것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약분하면요. P분의 P로 약분하면 P 플러스 2Q니까 1 플러스 Q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Q죠. 이게 4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없어요. 4 더하기 4Q는 5 마이너스 5Q 그래서 1로 넘기면 9Q는 1, Q는 9분의 1 이게 되는데 아니 문제는 이게 9분의 7일 때 이게 9분의 7이면요. 9분의 7이면 9 더하기 9Q는 이게 9도 또 Q하고 헷갈려 좀 7 마이너스 7Q가 돼가지고 이걸 1로 넘기면 16Q는 마이너스 2야. 이런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요 두 번째 집단에서 계산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집단은 한 번 또 해봐야 되는데 그건 또 되고 그래서 A-A-입니다. 알았죠? 이건 A-A-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면 첫 번째 계산 1집단에서는 PQ가 나오는데 2집단에서는 PQ가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A-A가 되지 AA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다시 계산해야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니까 P 제곱분의 A를 가진 것은 P 제곱 개체수 플러스 2PQ죠. 이게 얘분의 얘네들 유전자 가진 애들이니까 이게 4분의 5다 또 9분의 7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얘는 얼마야? 이걸 계산할 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1 마이너스 Q 제곱 A-A-를 했으니까 아니지. Q제곱이지. 이거 잘못 써서 이상했다. A-A-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Q제곱. 얘를 1 마이너스 Q제곱으로 바꾸는 게 아주 편하죠. 그 다음 Q제곱. 이걸 4분의 5. 그 다음 하나는 9분의 7. 됐지? 이건 Q제곱이고 요거고 A-A-니까 이게 1 마이너스 Q제곱이야. 그럼 곱하면 4 마이너스 4Q제곱은 5Q의 제곱으로 넘기면 9Q의 제곱은 4다. 따라서 Q값은 루트 C면 3분의 2가 나와요. 그럼 P값은 3분의 1이고 자 1집단에서는 계산됐어요. 우열은 아직 모릅니다. 우열은 몰라요. Q값이 3분의 2, P값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면. 그럼 2집단도 구해보세요. A에 대해서. 이걸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7. 됐지?
9 마이너스 9q 제곱은 7q 제곱. 9 마이너스 9q 제곱은 7q 제곱. 넘기면 16q의 제곱은 9. 오, 제곱수 딱딱 떨어지네. 루트 씌우면 4분의 3. 그러니까 이게 q 값이 4분의 3,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가에 대해서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아직 우열은 몰라요. 우열은. 아직 우열은 모릅니다. 됐죠? 그리고 기억은 A-A'였다. 기억은 A-A'였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을 넘어가 볼까요? 이래서 나가 발현된 객체들을 합쳐서 B의 빈도를 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6분의 1이래요. 우열도 모르고, 그죠?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가, 이거 많이 해봤으면 이게 우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가 만약에 열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든 이것도 그냥 PQ로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B-를 알파벳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PQ로 그냥 할게요. 이게 저 PQ하고 다른 PQ라고 생각하시고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열성이면 나가 발현된 객체들을 합쳐서 그럼 나가 발현된 객체들은 Q제곱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B의 빈도를 구하면 얘는 없습니다. 이 Q제곱 B-B'이기 때문에 0이에요. 0. 근데 6분의 1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러면 병이 열성이면 나가 발현된 객체들을 합쳐봐. 그럼 나가 발현된 객체들을 합치면 요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B제곱, BB밖에 없어요. BB니까 Q제곱밖에 없습니다. 열성이니까. 그러니까 BB밖에 발현이 안 돼요. B-B도 발현이 안 됩니다. 얘는 발현이 되고 열성이니까. 그럼 거기서 B는 다 Q제곱이에요. 다야 다. 얘네들 B가 그냥 전체가 다 발현된 애들밖에 없으니까 이럴 땐 또 1이야.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간다고. 열성이면. 이게 열성인데 그 열성이 표현된 애들 중에 B를 고르고 그러니까 유전자 빈도를 구하면 B를 구하든 B-를 구하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나오는 거야. 이게 모순이야, 모순.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얘가 우성이에요, 우성. 그래. B인지 B-인지는 아직 모르고. 그렇지? B인지 B-인지 모르고. 그럼 우성인 상태에서 또 가정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보면 발현된 애들은 뭐가 돼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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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니까 P제곱, EPQ. 아직 우열은 모르는 거야. 그냥 PQ가 원래는 보통은 P가 우성 유전자의 빈도, Q는 열성 유전자의 빈도 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발현된 애들은 병이 우성이니까 P제곱 플러스 EPQ분의 그 다음 B의 빈도니까 B의 빈도면 얘 두 개. P제곱은 두 개씩 갖고 있고 EPQ는 하나씩 갖고 있죠. 이게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아래를 약분해 보면 P로 쭉 약분하고요.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Q입니다. P로 약분하면 왜냐면 P 플러스 2Q니까 그럼 P 플러스 Q가 1이니까. 그 다음에 P로 약분하면요. 2P 더하기 2Q니까 2예요. 이게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8은 1 플러스 Q기 때문에 Q가 7이 나와요. 7. Q가 7이 나서 1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거 이제 이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얘가 우성입니다. 알았죠? 얘가 우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성이라고 해서 또 PQ를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그냥 PQ를 써봅시다. 그러면 나가 발현된 개체들이란 요거예요. 요거니까 Q제곱 더하기 EPQ라는 개체들이 있지만 유전자 개수를 구할 거니까 두 개씩 갖고 있죠. 그 중에서 B의 비율은 EPQ밖에 없어요. 이게 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B-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B-가 우성인데 그게 형질이야. 병형질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 계산은 얼마예요? 약분되고 Q로 약분되네요. Q로 약분하면 얘는
Q 플러스 2P. 그럼 1 플러스 P분의 Q로 약분했으니까 P가 남죠? 6P는 1 플러스 P이기 때문에 5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5분의 1, 5분의 4. 지울게요, 이거. 5분의 1, 5분의 4. 이거 이제 지울게요.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다시 한번.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가 병이고 5분의 1, 5분의 4. 누가? 1에서 5분의 1, 5분의 4. 됐지? 그런데 얘는 거저먹기야. 1에서의 B의 빈도는 2에서의 B' 빈도의 반이래. 그러니까 얘가 5분의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얘는 5분의 3. 이건 이제 거저먹기였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PQ를 다 구한 거야. 여기까지가. 알았지? 여기까지 PQ를 다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 우열을 못 정했죠? 마지막 문장. 2에서 가가 발현된 개체들 중 유전자가 기억인 개체의 비율분해. 이건 계산할 수 있는데 나는 다 해결했으니까 나가 발현된 개체의 비율은 얼마야? 나가 발현된 개체의 비율은 우성이니까 2에서야 2에서. 그러면 발현이 안 된 애들 25분의 9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25분의 16 25분의 16이 분자값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거가 뭔지 모르지만 x분의 25분의 16이 15분의 16이니까 이걸 약분 쫙 하면 x값은 이렇게 곱해야 돼요. x값은 25분의 15, 즉 5분의 3입니다. 요 밑에 값, 이게 5분의 3이에요. 가가 발현된 개체들 중에서 기억의 비율. 근데 아까 기억이 뭐라 그랬죠? 기억이 A-A'였어요. 가가 발현된 애들 중에서 A-A''의 비율이 5분의 3이다. 그럼 이것 또한 이게 병이 열성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 5분의 3이야, 여기가. 5분의 3. 만약에 이게 병이 열성이라면 A''가 이렇게 되든 만약에 병이 열성이면 요게 병이고 얘는 요게 병이야. 그럼 발현된 개체들 중에서 그럼 개체들만 찾아봐. 그럼 어떻게 돼? PQ로 따지니까 뭐 아까 숫자는 나왔지만 Q 제곱분의 그럼 A''의 비율은 얼마야? 그냥 Q 제곱이잖아. 그럼 1이 되잖아. 그럼 안 되고 이번에는 이 개체들이 우성이라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병에 걸린 애들 열성이면 P제곱만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A''는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1 아니면 0이야. 아까 그거 똑같아. 이것도 1 아니면 0이야. 이게 열성이었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열성 표현형 중에 무엇일 확률. 이게 또 1 아니면 0이 돼버리니까 이것 또한 우성일 수밖에 없어. 그럼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얘도 우성이었어요. 우성. 맞죠? 우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성인데 A가 있고 A'가 있고 A'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만 병 걸렸다면 그럼 A'는 없는 거잖아. 그럼 밑에 건 또 0이네. 5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얘가 병이면서 이것도 우성이었던 거야. 왜냐면 얘만 병 걸렸으면 얘는 없으니까. 따라서 병 걸리는 애들은 얘네들이었다. 그럼 검토 한번 해보자. 2에서 여기서 2에서 가 이걸로 검토해봐. 그럼 여기 병 걸린 애들 그럼 얼마야? 얘를 빼니까 얘가 병 걸린 거죠? 그러면 25분의 가죠. 가에서 가가 발현된 유전자형이 기억인 개체수의 비율 그랬으니까 가가 발현됐으면 요거네. 요거. 이게 20단위니까 요거네. 요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나야 나. 가에서 그러니까 16분의 1을 빼줘야죠. 16분의 15. 16분의 15가 얘네들의 비율이란 말이야.
16분의 9, 그다음 16분의 6이니까 그 중에 얘의 개체수의 비율. 그러면 16분의 9네. 그럼 약분되고 15분의 9, 3으로 약분되면 5분의 3 맞잖아. 이 5분의 3이 맞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확정된 거야 이제. 그럼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또 해야 돼. 자, 1에서 유전장이 A, A-B, B- 남것이 이무의 수컷과 교배와 자식이 나갈 때 둘 다 발현될 확률. 근데 이게 둘 다 우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둘 다 우성이면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아. 정상인 애를 해서 빼면 돼요. 1 빼기 정상. 병에 안 걸린 애들. 또 역시 1 빼기 정상.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얘가 정상을 날려면 A를 넘겨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입니다. and 1에서니까 지금 여기에서야. 여기서 그 다음 얘가 뭘 넘겨야 돼? A를 넘겨야 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 1 빼기 안 했네. 1 빼기 이거 넘기고 그 다음에 얘도 A를 넘길 확률. 그건 그 유전자 비율이야. 그럼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얘가 정상을 넘기고 2분의 1 곱하기 얘도 정상을 넘길 확률. 나죠. 나니까 정상을 넘길 확률은 요거죠. 요걸 봐야지. 요거 1집단이니까 1집단 요걸 봐야죠. 정상을 넘길 확률은 요거 5분의 1. 1집단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2집단이고. 됐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 약분하면 2 약분하면 2, 3, 4분의 3이네. 와, 참 산이 첩첩삼중이었다. 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디바인브레이크 법칙은 5분 내에 풀면 참 용한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산수적인 능력이 있고 빨리 푸는 친구들이고 감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우성 열성을 빨리 판단하는 친구들. 벌써 많이 풀어봐가지고 야, 이거 열성이면 불가능하다. 우성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벌써 몇 개를 건너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패턴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외우셔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해야지 하디는 도전해볼 만해요. 근데 할만합니다. 산수 계산을 좀 잘하시는 친구들. 자, 17번. 이건 또 쉬운 문제네. 갑자기 어떻게 했길래 빛을 없애니까 뭐가 늘어나고 뭐 줄어들었어. 빛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져? 명반응 산물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뭐만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RUBP에서 3PG 되는 반응만, CO2 고정 반응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하는 기억은 바로 3PG고 니은은 RUBP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3PG도 RUBP야. 아니, 3PG야. 틀렸고 RUBP 아니야. 한 분자당 탄소수, 기억의 탄소수는 얼마야? 3. 기억의 인상기수 1, 니은의 인상기수 5.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인상기구나. 인상기. 탄소수가 아니라 인상기수는 2. RUBP니까 3분의 3, 1이네. 오케이. 스트로마에서 NADP H분의 NADP 플러스의 양은 T1일 때가 이때는 지금 한참 요 NADH를 만들어서 이게 커요. T1일 때는 굉장히 크고 지금 적은 상태에서 T2에서는 이제 켈빈으로만 CO2 고정 반응만 막 돌리니까 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얘는 이제 늘어나고 사용됐으니까 NADP 플러스는 늘어나고 따라서 앞에 게 값이 얘가 뒤에보다 작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말고 사실은 19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풀고 다시 18번으로 돌아오는 게 현명한 내용이야. 꼭 이거부터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고 알았지? 자, 다음은 어떤 진핵생물 유전자 X와 Y, X의 돌연변이 일어나는 Y에 대한 건데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져서 한 가닥인데 이게 주형인지 비주형인지 안 줬어요. 그리고 모두 퓨린 계열이다. 기억과 니은은 AG 아니면 GA란 말이야. 그리고 전사 주형과 연속된 두 개를 날린다고. 근데 여기서 연속된 두 개를 날릴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요거 TT가 이게 T면 또는 여기가 이제 GG면 이런 걸 날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피리미딘 계열을 근데 주형이야. 이게 주형인지 또 비주형인지도 모르고 주형에서 피리미딘 계열을 날린다 그랬어요. 그럼 비주형이나
아니면 mRNA로 따지면 퓨린계를 날리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아이소루신을 갖고 있다. 아이소루신. 이 X의 어떤 아미노산 하나가 아이소루신으로 바뀐다. 아이소루신의 정보는요. AU세모예요. AUG가 아닌 게시코드는 AUG가 아닌 나머지 거. AUA, AUU, AUC. 알았지? 이걸 엄청 찾아야 돼. X는 8개로 돼 있고 Y는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돈표를 외워야 되죠. 여러분 코돈표를 안 외우고는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자, 그럼 이걸 먼저 이제 비주형으로 볼게요. 이걸 비주형으로 보면요. 비주형으로 보면 그럼 쭉 해서 ATG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종결 코드도 나와요. 이제 쭉 가다 보면 8개에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서 종결이 나옵니다. UGA.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맞는데 연속된 두 개를 날리면서 그 다음에 5개만 돼. 치환시키고 2개 날리고 연속된 똑같은 거 2개 날리고 치환시키고 아이소루신 나오게끔 이렇게 하려면 이게 만약에 이제 T라고 하면 이거 2개 날릴 수도 있고요. 이거 2개 날릴 수도 있고요. 이거 2개 날릴 수도 있죠. 어차피 그럼 여기까지 날리면은 2개 빠지는 거니까 이걸 2개 빠졌다고 해봐. 그럼 여기 2개를 빠졌다고 해봐. 이걸 날렸다고 해보자. 이걸 날리면 이게 그냥 종결이 되는 거거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5 이거 2개 날려봐. 그럼 이게 종결이 돼. 요게. 그럼 여기 이제 T가 되는 거야. T. 그다음에 요거는 퓨린 계열이니까 A나 G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게 A나 G가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그지? 그래서 여기를 UGA나 UAG로 이렇게 잡고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기니디리가 다 나오죠. 기억이 아덴 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 니은이 다 퓨린 계열이니까 기억과 니은이 퓨린 계열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게 종결 코드이 되도록 기억과 니은이 퓨린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대로 얘는 비주형이니까 이걸 비주형으로 지금 본 거잖아. 이게 비주형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T를 U로만 바꾸면 되는 건데 요거는 맞는데 요게 안 맞아요. 이게 퓨린계가 아니니까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걸 바꿔주는 순간 여기를 쭉 요 코드로 쓰든가 요거로 해가지고 쭉 썼잖아요. 아이소루신이 안 나와요. 아이소루신이 뭐였어? AG 땡. AG 땡이 아니죠. AUG. AU 땡. AUA, AUU, AUC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게 안 나와.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봐. 이러면은 이건 치환시키면 돼. 이걸 치환시켜서 다른 걸 바꿔버리고 원래 거는 이걸로 해가지고 쭉 집어넣으면 아이소루신은 이제 빼기만 해야 돼. 이걸 빼거나 또는 이걸 빼거나 아니면 여기 T2에서 이걸 빼거나 이건 T일 수 있으니까 여기 T니까. 맞네. 근데 빼더라도 아이소루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비주형이 아니다. 해서 이걸 결국은 이걸 주형으로 보고 3-타크를 쳐서 여기서 3-타크를 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하고 UAG 그죠? UAG 이거는 지금 X의 종결 코드이에요. X의 종결 코드는 X는 UAG입니다. UAG고 그다음 Y가 종결 코드이 뭔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역시 쭉 가다가 똑같은 거 2개를 날리고 하나는 치환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한번 써봐야 돼. 이거는 3-로 해서 TAC 그다음에 G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니은 리을 기억 리을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리을 T A CGT 그다음 AT C 해서 여기가 이제 종결 코드이거든. 여기 지금 게시 코드는 5-AUG고 여기가 UAG 3- 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3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 2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날리거나 아니 요걸 날리는 거죠. 요걸 G로 해가지고 날릴 수 있는데 그건 또 이걸 G라고 해서 날릴 수도 있고 요걸 날리거나 그러면서 아이솔루션이 나오고 5개에서 끝나야 돼. 그럼 또 5개에서 끝나면 어차피 이걸 끊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하고 2개 빼고 요게 이제 종결이 되는 거지. 여기서 종결이 나와야 돼. 어디서 종결이? 리을, 니은, A에서. 리을, 니은, A에서 여기서 종결이 나와야 돼. 여기서 A. 이거 최소한 벌써 종결 코드는 다르네. 종결 코드는 얘는 A로 끝났는데 얘는 G로 끝나니까 최소한 여기서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 코드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UAG고 얘는 요게 UAA든 UGA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요게 U가 나오려면 요건 A인 거야. 니은은 A인 거야. 그치? 니은은 A고 그러니까 이게 AC냐 AT냐 니은이 지금 퓨링계니까 A 맞죠? 이게 AC냐 또는 이게 주형 가닥으로 따질 때 AC냐 또는 AT냐 그럼 여기서 UGA냐 UAA냐 어쨌든 종결 코드는 다르네. 그렇게 해서 쭉 써보면 리을이 G라고 했을 때 여기가 G 여기가 G 여기가 G.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상보적으로 지금 전사에 쓴 거야. 리을은 G야. 리을이 G. 여기 G지. 그 다음에 니은은 U야. 니은은 U. 유유 만들어내는 거야. 니은은 유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정한 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게 요거 같은 거 날려도 되죠. 이거 날려도 되는데 여기를 지금 남은 알파벳으로 A, C, A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니은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은 T가 되니까 그것도 또 안 되네. 기억은 T가 되니까 기억이 T가 되면 안 되니까 기억은 지금 기억과 니은은 퓨링되니까 A 저기 중에 하나니까 이쪽에 올 수가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얘를 뭐로 봐야 되냐면 기억 니은이 퓨링계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퓨링계 염기다. 근데 알파벳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니은이 A면 기억은 G네 G. 기억은 G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C가 되는 거네. C. 그러면 알파벳이 뭐냐? 잠깐만. 니은이 A로 여긴 U야. 그다음 리을이 C요. 리을이 C. 아, 리을이 C야? 리을이 C. 그러니까 리을이 C 맞지? 리을이 C. 그러면 기억은 C. 즉 기억이 저쪽이 G니까. 기억이 저쪽은 G니까. 주형 가닥에서는 기억이 G고 이쪽은 C가 되는 거야. 기억은 C. 기억은 C, C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은 그럼 나머지 알파벳이지. 나머지 알파벳이니까 두 개를 같이 쓰려니까 헷갈리네. 자, 디귿은 그러면 디귿을 A로 잡아야 되나? 디귿을 A. 그러네. 왜냐면 디귿을 T로 적었으니까 디귿이 A. 디귿을 A. 여기도 A.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여기는 C.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날려가지고 아이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요거를 U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원래 여기가 C였으니까 그 C를 A로 바꾼 거지. 요 C를 A로 바꿔주면 A, U, AG, U에서 그러니까 원래 세린이었는데 아이소류신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세린이었거든요. 세린인데 여기 잘랐는데 이렇게야. 세린인데 아이소류신으로 바뀌는 거지. 여긴 피리미딘이어야 돼. 주형은 피리미딘이어야 돼 또. 그러니까 그 C였는데 즉 C면 여기는 G였는데 이걸 A로 즉 U로 바꾸면 AUU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앞에 거는 살리고 리을을 G로 잡았나? 상관없지. 어차피 그러면 이제 날리는 건 어디 날려야 돼? 날리는 건 여기를 날리면 돼. 여기를. 요거 날리면 안 돼. 다른 데서 날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치환하고 날리는 위치는 다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날려버리고 이걸 살려서 여기를 아이소유신을 치환시키는 거야. 두 곳 중에 여기하고 여기 중에 여기는 같은 곳이니까 치환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날리고 여기를 치환하면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원래 메사이오닌 CG가 뭐야? CG. 아르지닌, 세린. 그러니까 세린이 아이소린으로 바뀌었으니까 틀렸네. A는 아르지닌이 아니라 세린이고 AGU였으니까. 리을은 사이토신이다. 그러니까 리을이 뭐야? 리을이 사이토신이네. 여기 리을이 사이토신인데 그걸 A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 X와 Y가 합성될 때 종결 코드는 얘는 요거고, 그다음 얘는 요거고. 다르잖아. 그렇지? 답이 1번이야. 이것도 1번. 오케이. 그다음 19번 풀어보자. 19번은 뭐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집단에서 대립인자 DNA 염기서열이 바뀌어서 그럼 돌연변이지. 집단의 특정 유전자의 개체가 생존 번식에 유리하여 그럼 자연 선택이죠. 그다음 마지막은 C는 병목 효과를 써야 돼요. 자, A는 돌연변이 맞죠? 그다음 B는 유전적 부동의 한 예이다. 자연 선택인데 유전적 부동의 예는 병목 효과와 창시 효과지.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을 이동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그게 창시 효과야. 그게 창시 효과인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병목 효과야. 병목 효과하고 창시 효과 좀 달라. 둘 다 유전적 부동이지만 그렇지? 그래서 병목 효과지만 이거는 창시 효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틀려서 역시 이것도 기억밖에 1번밖에 안 맞아요. 자, 마지막 20번 DNA X 제한 요소 처리해가지고 잘라주는 역시 우리 예상대로 나왔죠. 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나 나에는요 12개씩 넣어야 돼요. 가와 나에는 12개씩 넣어야 되고 이게 지금 한 번 잘랐다는 얘기죠. 밤 H1은. 얘도 한 번 잘랐다고 하는 거고 얘도 두 번 잘랐다는 거고 얘도 두 번 잘랐다는 거고요. 얘는 세 번 자른 건데 얘하고 얘를 섞었어요. B하고 밤 H1하고 싹하고 이 두 개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 보면 이건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18이 뭔가 이제 잘리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지. 이걸 이제 원래 다 쌍으로 보면은 불편해. 이것도 밑에는 버려. 왜냐면 항상 대칭이니까 이게 그대로 요 위가 될 수 있도록 요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걸 2로 나누면 얘는 16, 22 한쪽만 볼 거니까 얘는 7, 10, 21, 7, 10, 21, 7, 9, 10, 12 이렇게 해서 라임으로 찾아줘야 돼요. 이걸 끝에 있다고 보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숫자가 겹치죠. 싹 원과 포 원이 70이 겹쳐가지고 숫자가 똑같아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한 번만 고생을 해야 돼. 요게. 그래서 싹이 7이 나오게 하려면 GAG, CTC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CTC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가 G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쟤는 저쪽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ATG, CC, CT 이렇게 가면은 7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CTC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것도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쪽만 볼 거니까.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밤 H1 16 찾으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여기 12개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에 부분에 7을 먼저 찾아줘야 돼. 7을. 그래서 결국은 S는 어디에 딱 들어가냐면 S는 여기다가 S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CTC가 되도록. CTC가 되도록. GAG CTC 이렇게. GAG CTC 해서 여기다가 딱 S를 넣어주시고 S. 그러면 7, 10, 12. 그 다음에 7이 또 있는데 이 7이 끝에 그럼 여기는 못 오는 거지. 그 중간에 올 수도 있지만 얘를 끝에다 잡아주면 이게 한 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운이 좀 있긴 해야 돼. 그러면 다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다 지우면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X를 이제 여기다 더 이상 10개짜리를 여기다 7도 못 넣죠. 7하고는 겹치지 않으니까요. X가 CTC, GAG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X는 여기다 들어가요. GAG가 똑같아. 이게 겹쳐가지고 이거는 들어가고 요거하고 이게 겹쳐. 10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더라고. 여기가 요거 GAG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여기 끝으로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요게 오히려 또 그런 거 이용했더라고. 여기에 CTC, GAG에서 여기가 X. 그럼 12개 중에 둘, 넷, 여섯, 8개나 채워서 4개만 더 채우면 돼. 그치? 그러면 요게 7개짜리고 이게 7짜리고 이게 지금 10짜리야. 그 다음 7짜리도 X에서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7짜리 없으니까 GAG 21이 끝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작은 걸 끝쪽으로 하고 배치하고 안 되면 다시 돌아봐야지 뭐. 그럼 X 즉 CTC GAG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CTC GAG 해서 7개짜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도 X를 쓰는 거지. 이렇게 X.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짜리잖아. 반만 보는 거야. 반만.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알아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10 찾았죠. 7 찾았죠. 그럼 20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럼 여기도 역시 10 찾았으니까 하나는 7 찾았으니까 10자리를 찾아야 돼. 이 근처에 10은 넣을 수가 없지. 요거하고 겹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다시 CTC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쪽에다가 10을 넣을 수 있나? 어우, 서로 상보적으로 여기서 바뀌어 있네, 이게. GA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요거 똑같은 패턴으로 저쪽에다 또 집어넣어 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S는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여기다 S를. 이렇게. GAG, CTC. 이렇게. 이거 있어요. 그러면 10개잖아. 이거 10개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숫자는 맞춰지는 거란 말이야. 나머지 숫자는 맞춰지는 거란 말이야. 21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밤 H1 16개짜리만 하면 되겠네. K하고. 그지? K는 나중에 하면 되고 밤 H1이 있는데 16, 20, 16짜리를 찾아봐. 16.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그리고 여기에 4개를 또 채우고 CCG. 안 되나? 안 되네, 그쪽은. 그쪽은 안 되고. 그럼 이쪽으로 16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 하고 그러네. GGA, TCC 하면 딱 들어맞네요. 이게 여기가 딱 들어맞네. 누가? 밤 H1 여기 딱 들어맞네. 그러면 이제 K, PN 이런 GGT, ACC를 중간에 딱 넣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GGT, ACC, GGT, ACC. 여기 딱 되네. 딱 들어가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 여기 4개인데 G, G, T, A, C, C 해가지고 여기를 중간에 K로 딱 자르면 되겠네. 딱 해서 여기 K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따라서 가의 3-말 일단 가가 뭐야? 가. 저 위에 거. 여기 끝에 뭐야? 3-말 여기 있네. A네 A. 틀렸죠? 2의 염기수가 32개인 DNA 조각이 나타난다. 2가 뭐냐? 여기에서는 32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16짜리. 우리가 새기는 한쪽에서는 16이거든. 그럼 16인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네, 열다. 뭐 잘못 썼나? 4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16개잖아.
16개 딱 하필이면 이게 딱 완전 대칭으로 여기도 32, 44네 이 숫자가. 요거 둘이 숫자가 똑같게 나오고 이 둘이 숫자 똑같게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보면 그 사이를 딱딱딱 자른 거니까 이 두 개가 16이고 이 두 개 두고 하면 22잖아. 그치? 16, 20이잖아. 밤하고 싹. 아닌가? 이렇게 7. 이게 7이고 이게 7이고 그 다음 21은 이거 21이고 19가 이거네. 이거 숫자가 교묘하게 맞게끔 정말 신경 써서 낸 거네. 서로 밤하고 싹이 뭐야? 밤하고 싹. 여기 있다. 요거하고 요거였구나. 요거하고 요거. 다시. 그래. 이거 두 개 더한 게 16이었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21이었네. 총 3번 자르는 거니까 7, 10이 있었고 여기 있는 21짜리를 한 번 더 잘랐지. 7, 10이 있고 21짜리를 저 밤 H1이 이 사이를 또 잘라준 거지. 쟤를 가지고 얘 두 개를 잘랐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얘 두 개를 추가로 한 번 더 잘랐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어쨌든 그러면 32라는 건 이거 16이야. 이게 똑같아 숫자가 신기하게도. 5에서 생성된 조각 중 염기의 수가 18인 조각에서 그럼 염기의 수가 18인 조각이라는 건 뭐야? 이거 9지 9. 9. BS로 해서 9 찾아봐. BS9. BS9. B와 S 사이에 9. 둘, 넷. 이건 넘잖아. 열이잖아. BS9. 9짜리. 10 말고 7 말고 9. 여기 있잖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여기 있네, 여기. 요거 대칭으로 지그재그로 잘라도 어차피 아데닌 개수를 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상부적으로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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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C, T, C.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네. 그러니까 AT를 다 세면 돼요. 이게 어차피 A와 짝이고 이게 A와 짝이고 A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선생님 지그재그인데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게 지그재그여도 요게 요거하고 똑같고 요거하고 요게 똑같고 염기가 요거하고 요게 똑같아. 수소결합수 셀 때만 조심하면 돼. 요거는 수소결합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잘라진 조각은 수소결합은 안 되니까 그건 빼버려야 되고 염기수를 셀 때는 이렇게 잘랐다고 해도 얘가 얘하고 똑같고 얘가 똑같으니까 그냥 잘라서 한쪽을 세면 원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상보적으로 써서 하나, 둘, 세 개. 이게 9개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9개짜리니까. 그러니까 아드님 3개 맞네. 정답은 그래서 니은 티귿의 5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생명과학 2 정말 까다롭지만 그래도 만점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데 한 1등급까지 바라보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할만해요. 여러분 충분히 생명과학 2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1보다도 요즘은 더 풀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생명과학 2 모의고사는 3월 달에 안 봐요. 4월부터 봅니다. 4월 범위는 조금 전범위가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서 전범위로 보는 건 9월 달, 10월 달, 7월 달은 조금 빠져요. 뒤에 약간 하여튼 7월, 9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평가원까지 해서 거의 전범위로 볼 수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진도별로 4월 달에는 광합성까지 그다음에 6월 달 평가원은 유전자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갑니다. 내년에도 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세한 해설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학 2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였습니다. 바이바이.